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어젯밤 오렌지 카운티에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구경하던 군중을 향한 칼부림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습니다. 한편 어젯밤 남가주 곳곳에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화재로 번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LA경찰국이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서 오늘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동안 LA 전역에서 DUI 단속을 펼칩니다. 오늘 11월 선거를 통해 최저시급 인상안과 함께 절도나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 발의안 등이 투표에 붙여집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지난해 폭력 범죄 발생률이 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 성폭행은 감소됐지만 강도와 가중폭행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LA시에 이어서 LA카운티 차원에서도 정부개혁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현재 5명인 LA카운티 슈퍼바이저 수를 9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주인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이었던 어제 SNS 메시지를 통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재선 가도에 힘이 실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센 사퇴론에 시달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추가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재선 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휴전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영국 조기 총선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보수당 대표인 수넥 총리는 총선 참패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을 비롯한 G7의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정부와 정치권에 크게 자극을 주어야 늘어만 가는 적자 추세가 바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 파트너국과 협력 확대를 위한 첫 공동 문서를 만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3년 연속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총선 당시 대국민 사과 의사를 피력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무시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0.1원이 하락해 1380.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은 오늘 맑고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호입니다. 7월 5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시작합니다. 독립기념일이던 어제 불꽃놀이에서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사건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구경하던 군중들을 향한 칼부림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습니다. 어젯밤 11시경 헌팅턴 비치 16가 스트리트과 피칸 에버뉴 지점에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나온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남성 한 명이 차를 몰고 이들에게 다가와 차에서 내린 다음 다짜고짜 보도에 서 있던 사람들을 칼로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칼에 찔린 6명 중에 2명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4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칼부림을 한 가해자가 체포됐는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또 어젯밤 불꽃놀이가 화재로 번지는 일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리시다 지역에서는 개인이 벌인 불꽃놀이가 집 뒷마당을 화염으로 뒤덮었고 이 화염은 근처에 주차한 차량 여러 대로 번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서 물이 든 버켓과 정원 호스를 들고 대응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지역에서는 어젯밤 불꽃놀이를 벌이던 남성이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8시 45분 애나하임의 카첼라 에버뉴 부근 사우스 델라스 드라이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불꽃놀이가 폭발로 번지면서 화상을 입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재 중태입니다. 또 노스리지에서는 오늘 자정 무렵에 불꽃놀이가 화재로 번지면서 이 지역 파소 로볼스 에버뉴를 따라 가로수들이 불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했고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링컨 하이츠에서도 어젯밤 불꽃놀이로 가로수가 불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LA 경찰당국이 독립기념일 연휴 주말 동안 LA 전역에서 음주와 약물 운전인 DUI 단속을 펼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체크포인트 검문소를 설치해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벌먼 애비뉴와 플로렌스 애비뉴 교차점, 글렌옥스 블루바드와 벤나이스 블루바드 교차점, 그리고 베니스 블루바드와 오션 애비뉴 교차점 등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6일 토요일 내일은 역시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빅토리 블루바드와 리시다 블루바드 교차점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되고 7일에는 같은 시간대 맨체스터 애비뉴와 메인 스트리트 교차점에서 검문 단속이 펼쳐집니다. LAPD는 지난 2022년도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48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이 가운데 40%가 DUI 관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DUI는 음주운전만을 의미하지 않고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처방, 비처방 약물 그리고 마리화나도 포함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난 1일부터 LA시의 시간당 미니멈 웨이지가 올랐습니다. 17달러 28센트로 50센트가 올랐습니다. 또 LA 카운티 지칼지에서도 미니멈 웨이지가 올랐습니다. 17달러 27센트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LA 카운티 지칼지는 LA시보다 1센트가 적습니다. LA 카운티 지칼지는 시정부 경찰이 없고 LA 카운티 셰리프가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LA 카운티 지칼지 중에 한인들이 밀집한 지역은 라크라 센터, 월럿, 로렌하이츠, 마리나 델레이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오늘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미니멈 웨이지를 현행 16달러에서 18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이 투표에 붙여집니다. 가주 최저임금 인상안의 배경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가주의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종업원들의 미니멈 웨이지를 20달러로 올렸습니다. 또 가주의 헬스케어 종사자들의 미니멈 웨이지는 25달러로 인상이 됩니다. 헬스케어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방안은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주정부의 재정 적자로 일단 시행은 오는 10월 15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처럼 가주의 일부 인더스트리가 미니멈 웨이지를 대폭 올리면서 가주 전역에서도 미니멈 웨이지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 이번 최저시급 인상안의 배경입니다. 미니멈 웨이지 인상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미니멈 웨이지가 오르면 물가가 바로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미니멈 웨이지 오른 게 소용이 없어집니다. 이번 11월 선거에 붙여지는 주민 발의안 이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민 발의안은 최저시급 인상을 담은 프로포지션 32와 리테일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프로포지션 36입니다. 프로포지션 32는 캘리포니아의 시간당 최저시급을 내년 1월부터 16달러에서 18달러까지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로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6명 이상인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절도 행각과 마약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프로포지션 36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포지션 36은 리테일 매장에서 950달러 이하의 물품을 훔친 절도 행각에 대해 경범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47을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프로포지션 36은 상습 절도범과 마약 범죄자들을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렌트 컨트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기상변화 대응, K-12 학교 시설의 현대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프로포지션들이 이번 선거에 올려집니다. 시와 카운티 당국에서 렌트비를 제한하는 골자의 프로포지션 33은 건물주가 렌트비 인상 시 로컬 정부 당국이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칼에 영구적으로 기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프로포지션 35도 이번 선거에 붙여집니다. 이 외에도 K-12 학교와 커뮤니티 컬리지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주당국이 100억 달러의 기금을 빌려주는 프로포지션 2,
가주에서 가뭄, 홍수, 그리고 고온 등 자연재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식수를 마련하도록 주당국이 10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4도 선거에 붙여집니다. 로컬 정부 당국이 어포더블 하우징과 일부 공공 인프라 시설 승인을 더 쉽게 만드는 프로포지션 5, 그리고 주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에게 강제 노역을 금지하는 프로포지션 6 또한 이번 선거에 올려집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지난해 폭력 범죄 발생률이 3%가량 증가했습니다. 살인과 성폭행이 감소했고 강도와 가중폭행 발생률은 증가했습니다. 라폰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실이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폭력 범죄는 모두 19만 9,838건으로 집계됐고 이것은 지난 2022년도와 비교할 때 3.5% 증가한 것입니다. 인구 대비 발생률로 보면 10만 명당 511건이었습니다. 전년도보다 3.3% 는 것입니다. 성폭행은 전년도보다 4.6% 감소했고 특히 살인은 전년도보다 15.8%가 줄어서 10% 이상의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가중폭행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4.6% 많아졌고 강도 사건도 전년도에 비해 2.9% 증가했습니다. 한편 가중폭행은 총이나 칼 같은 치명적 무기를 사용한 폭행과 큰 부상을 유발할 정도의 폭행, 그리고 노약자 폭행 등의 단순 폭행 수준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폭행을 의미합니다. LA시에 이어서 LA 카운티 차원에서도 정부 개혁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현재 5명인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수를 9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 LA 카운티 정부 운영과 예산 감독을 총괄하는 CEO를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깁니다. 이는 헌장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4일 린즈 오바스 슈퍼바이저와 제니스 슈퍼바이저는 이런 내용의 헌장 개정을 11월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추진한다라면서 다음 주 9일 슈퍼바이저위원회에 이에 대한 초안 작성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초안이 나온 뒤 2번 더 위원회 표결을 거치는데 8월 9일 이전에 최종 표결이 이루어져야 오는 11월 주민투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호바스 슈퍼바이저는 대부분의 주보다 더 큰 인구를 보유하는 LA 카운티를 5명의 슈퍼바이저가 효과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바스 슈퍼바이저는 인구가 크게 늘었지만 오랜 기간 슈퍼바이저 수에 변함이 없었다라면서 현재 슈퍼바이저 1명당 관할 지역 평균 인구가 200만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852년에 만들어졌고 1912년 5명 각자가 관할을 갖는 지금의 형태로 변경됐습니다. 1912년 당시 LA 카운티 인구는 약 50만 명이었습니다. 이번 정부 개혁안이 이루어지면 슈퍼바이저 1명당 권력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축소됩니다. 이런 가운데 관할 구역이 좀 더 세분화되고 슈퍼바이저 수가 늘어남에 따라 아시안 슈퍼바이저 탄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슈퍼바이저는 3명이 백인, 1명이 라티노, 1명이 흑인으로 아시안 슈퍼바이저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정부 개혁안은 이전에도 다른 슈퍼바이저들에 의해서 추진된 바 있는데 슈퍼바이저 증원이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우려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가 7월에 기록적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낮 기온이 섭씨 34도까지 치솟고 있는데 겨울 혹한으로 악명이 높은 이 모스크바의 여름철의 이 같은 더위는 100여 년 만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도심 분수가 모스크바 시민들로 붐빕니다. 저절로 물에 손이 가면서 머리도 팔도 살짝 적셔보지만 이 정도로 더위가 식진 않습니다. 바닥 분수는 어린이들의 물놀이장이 됐습니다. Да, жара прекрасная, конечно. Главное, что детям хорошо. Вот приехали сюда освежиться, и самим хорошо. 북위 55도의 모스크바에 기록적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예년에는 7월 낮 기온이 섭씨 24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낮 기온은 10도가량 높은 3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모스크바 강의 수온도 24도까지 올라가 흑해 연안의 수온보다 2도나 높았고 이로 인해 모스크바 강변은 흑해의 여름 해변처럼 변했습니다. 모스크바 명소인 붉은 광장을 찾은 사람들은 그늘을 찾느라 볼거리는 뒷전입니다. 32, да? Да, вот. Пить хочется сильно. Мороженое кушаем. Так и проходит время. Гуляем по тенечку. 도심 공사장 노동자들은 더위에 지쳐 한낮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나마 아프리카 출신 배달원은 이런 더위가 오히려 익숙합니다. It's not that difficult for me to work under these conditions. Actually, I think I like it because it reminds me of where I come from. 모스크바시 당국은 살수 차량을 동원해 도심에 물을 뿌리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지하철 등에서 승객들에게 생수를 제공하고 노인과 임산부 등에게는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7월 5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남가주 지역 맑고 덥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특히 어제보다 4도에서 10도가량이나 높아지면서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겠습니다.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110도를 웃돌기도 합니다. 따라서 남가주 대부분 지역은 현재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 오는 일요일 저녁 6시까지 유효합니다.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이번 폭염의 기세는 다음 주 초반에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 중에도 평균 기온을 크게 웃도는 불볕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0도, 67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111도, 69도, 해안 지역은 75도, 66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1도, 낮 최고 기온은 84도 예상됩니다. 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 앤 CZ 러. 집 융자는 물론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퇴 압력이 거세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꼽히는 가운데 이제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뛸 새로운 러닝메이트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대체될 경우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혹은 앤드류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유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재선인 두 주지사 모두 해리스 부통령과 유사하게 주 검찰총장을 지낸 뒤에 주지사로 당선된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공화당의 당세가 강한 지역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끈 경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버시어 주지사는 지난 3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주지사들의 백악관 회동에 직접 참석했고 쿠퍼 주지사는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쿠퍼 주지사는 해리스 부통령과 수년 동안 좋은 관계를 이어왔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직후인 지난 2020년 말 인터뷰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정말로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스캐롤라이나 법관 임명 문제를 놓고 그녀와 상의하곤 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 46세인 버시어 주지사의 경우 공화당 강세 지역인 켄터키주에서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젊고 소통에 능한 주지사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다고 이 방송은 평가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 주변에서는 이미 후보 승계 가능성에 대비한 움직임이 일부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를 고스란히 노출한 지난달 27일 첫 TV 토론 이후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밀착 동행하는 한편 중앙 정치 무대 전면에 서는 쪽으로 일정을 재조정했다는 것입니다.
독립기념일인 어제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 군 가족들과 바베큐 파티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동안은 해리스 부통령은 독립기념일에 백악관 행사에 참석하는 대신 지역 거점에서 지지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3일 바이든 대통령과 주지사들과의 만남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자기 상관인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연설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주지사들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후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호소하는 마무리 연설을 맡았습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그녀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맞설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을 넘어서지 못하는 저조한 지지율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선을 4개월 남겨놓은 다급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해리스 부통령만큼 준비된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퍼지고 있다고 언론들은 평가합니다. 실제 토론 이후 실시된 최근 조사에서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3%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6%포인트 뒤처졌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설 경우 양자 대결 시 지지율은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47%의 2%포인트 뒤지며 박빙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경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도전 실패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Laughing 카말라라고 부른 것입니다. Laughing은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웃는, 즉 Laughing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뉴스위크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인터뷰와 행사 등에서 말을 하다가 입을 벌리며 크게 웃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고 진지한 질문 등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습관적으로 웃음을 웃어 가볍다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도 최근 성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낄낄대는 부조종사 카말라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해리스에게 이렇게 별명을 붙인 것은 그가 상대방을 진지하게 본다는 신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때에도 역시 소속 상대 후보들에게 대해 별명을 붙이면서 견제한 바 있습니다. TV 토론 참패 이후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데도 안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독립기념일을 맞아 군인 가족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바베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 한 명이 계속 싸우세요라고 말하자 알겠다라고 답하고 나는 아무데도 안 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달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에 맞춰 프랑스를 국빈 방문했을 때 1차 세계대전 전몰장병 묘지를 참배한 것을 언급하면서 전임 대통령은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몰장병을 가리켜 호구, 패배자라고 말했다는 과거 보도를 거론하려다 행사장에 어린이를 보고서는 더 말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면서 해당 표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의 주인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이었던 어제 SNS 메시지를 통해 서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7월 4일을 기념하며 나는 지금의 나라를 잇게 한 중추인 수많은 군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고 그들의 복무는 민주주의란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세대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트럼프는 선거를 뒤집으려 시도하고 취임 첫날 독재자가 되길 원하며 선거에서 이기면 보복과 응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고도로 무능한 대통령을 포함한 모두에게 7월 4일을 축하한다라고 말하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정적을 잡기 위해 검사들을 이용한다고 비판했고 또 TV 토론에서는 개처럼 숨이 막혔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재선 가도에 힘이 실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센 사퇴론에 시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추가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나는 삐뚤어진 조 바이든 무능 퍼즐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라면서 다시 토론하자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우리 둘만 무대에 올라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토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7일 CNN 주관으로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열린 첫 TV 토론은 한 후보가 이야기할 때 다른 후보의 마이크를 끄고 청중을 두지 않는 등 양측이 미리 합의해 설정한 규칙 아래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전처럼 옛날 방식으로 우리 둘만 1대1로 토론을 한다면 얼마나 멋진 저녁이 될까라면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장소에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토론은 시청률이 엄청났고 기록도 세웠지만 사실 이번 토론은 형식 때문에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처럼 추가 TV 토론을 제안한 것은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을 더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힘이 빠진 쉰 목소리에 자주 말을 더듬고 맥락에서 벗어난 발언으로 첫 TV 토론을 사실상 폭망한 뒤에 민주당 안팎에서 거센 후보 교체론에 직면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는 조 바이든에게 왜 그가 수백만 명의 사람, 미지의 지역에서 온 수많은 폭력 범죄자가 한때 위대했던 나라에 쏟아져 들어오는 열린 국경을 원하는지, 또 왜 그가 여성 스포츠에 남성이 뛰는 것을 원하는지, 또 왜 그가 5년 안에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바꾸는 것을 원하는지, 왜 국민을 파괴하는 인플레이션 폭등을 방치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자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교체론을 언급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교체 후보로 거론되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고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 행보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가 공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상입니다. How did I do with the debate the other night? Kick that old broken down pile of crap. It's a bad guy. 토론에 호응하자 골프장 캐디로 보이는 화면 밖 인물에게 팁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한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을 언급합니다. And that means we have Kamala. I think she's going to be better. She's so bad. She's so pathetic.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주석을 상대할 수 있겠냐고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 이후 이례적으로 소극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측근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가 교체되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하는 것을 가장 이기기 쉽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 휴일인 오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인질 석방 등과 관련해 30분간 통화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토론 이후 제기되는 건강 관련 우려를 의식해 휴일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강조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민주당 하원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비켜서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재선 포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민주당 내 연방 의원은 3명으로 늘었습니다. 토론 이후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내일 ABC 뉴스와의 심층 인터뷰 공개와 함께 위스콘신 등 경합주 유세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첫 TV 토론 이후 거세지고 있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오후 8시 이후 행사는 축소하고 수면은 늘려야 한다며 나이에 따른 피로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민주당 소속 주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완주 의지를 밝히면서 지난달 27일 TV 토론에서 노쇠한 모습을 보인 이유와 관련해 토론 전에 있었던 순방 일정을 재차 이유로 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직원의 말을 듣지 않고 일정을 강행군한 것을 수차 언급했으며 직원들에게 자신은 더 많은 수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오후 8시 이후 행사는 피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묻는 의사 출신 좌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 질문에 내 건강은 괜찮다라고 답한 뒤에 그것은 단지 내 두뇌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이 반복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침해설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참석자들 대부분은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최소 한 명의 주지사는 농담으로 보지 않았고 당황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선 캠프의 젠 오말리 딜런 의장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발언에 대해서 현장에서 농담은 그만하고라고 말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히 농담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비등하는 후보 사퇴 논란에 상대적으로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 리스크를 노출한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경쟁자로 남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대권 도전에 가장 손쉬운 길이라는 게 계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경우에 78세인 트럼프 자신도 고령 리스크 후 폭풍이 몰아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민주당 내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우려가 폭증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해당 문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측근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바이든 대통령 사퇴 논란에 대한 이례적인 방관적 태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야말로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가장 쉽게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트럼프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미국과 전략적인 안정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만 오는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하는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4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연례 정상회의가 끝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내년 1월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우리는 이를 매우 진지하게 다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나는 그가 어떻게 그것을 달성한다고 제안할지 잘 알지 못한다. 물론 그것이 핵심이다라면서도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말한다는 것은 의심치 않으며 그것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 일부를 봤다면서도 해야 하는 다른 일들이 많았다라면서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선 후보 2명 중 바이든 대통령을 선호한다고 했었던 푸틴 대통령은 TV 토론 후 마음이 바뀌었냐라는 물음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나? 우리는 알았다라고 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대선 전에는 건설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대선을 기다려야 하고 미국 새 정부의 분위기와 선호를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준비돼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조기 총선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경제 둔화와 공공부문 실패에 따라 민심이 이반됐고 노동당의 중도 확장 전략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보수당 대표 수넥 총리는 총선 참패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Big Ben strikes 10. The exit poll is predicting a Labour landslide.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이 총선에서 과반 압승했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10시 기준 3곳의 개표가 남아있는 가운데 노동당은 전체 하원 의석 650석 중 412석을 차지했습니다. 차기 총리에 오를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Today we start the next chapter. Begin the work of change. The mission of national renewal and start to rebuild our country. 반면 집권 보수당은 120석 확보에 그치며 1831년 창당 이후 최악의 성적으로 참패했습니다.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던 수넥 총리는 총선 참패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And I take responsibility for the loss.
To the many good, hard-working Conservative candidates who lost tonight. 이번 선거 결과는 경기 침체와 공공의료 악화, 이민자 급증 등 현안에 대해 보수당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각종 구설수와 정책 실패에 따라 전임 총리 2명이 조기 퇴임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은 부의 창출과 핵 억지력 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그동안 중도화 전략을 펴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에 대한 지지가 광범위하지만 얕은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결하는 게 노동당의 최대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새 휴전한 협상에 나서기로 해서 9개월째 계속된 전쟁에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또 다른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 새 휴전한 협상을 위해 대표단 파견을 승인했다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하마스가 새 휴전한 제안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새 휴전안과 인질 석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모든 전쟁 목표를 달성한 뒤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새 휴전한 협상단 파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개월 동안 이어진 가자 전쟁에서 번번이 좌절됐던 휴전과 인질 협상이 이번엔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새 협상안이 논의되는 동안에도 가자지구에선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계속됐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9개월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3만 8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북부에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무력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틀째 이스라엘 북부 군기지를 겨냥해 로켓과 드론 200기를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고위 지휘관이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هذه السلسلة التي تستهدف مواقع جديدة لم يكن يتخيل العدو أنها ستصاب. 이스라엘은 대부분 요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기갑여단 소속 장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또 일부는 골란고원 국경 등에 떨어져 산불이 발생하고 쇼핑몰 등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בתוך המערכה הקשה מול לבנון קבענו עיקרון שמי שפוגע בנו דמו בראשו. אנחנו מממשים את זה הלכה למעש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 모두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며 무력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중동 지역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YTN 정유실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가 상승을 압박해온 전국의 뜨거운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9월부터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6월달 전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에 비해서 20만 6천 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다소 웃돌았지만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폭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앞선 4월과 5월의 고용지표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4월 고용 증가폭은 16만 5천 명에서 10만 8천 명으로 5만 7천 명 하향 조정됐습니다. 5월 고용 증가폭은 27만 2천 명에서 21만 8천 명으로 5만 4천 명 하향 조정됐습니다. 4월과 5월을 합산한 하향 조정평은 11만 1,000명에 달했습니다. 앞서 몇몇 연준위원들은 6월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에 나타난 고용 증가폭이 실제 고용 증가폭보다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6월 고용 증가를 업종별로 보면 정부 부분이 7만 명이 늘어서 직전 11개월간 평균 증가폭을 웃돌았습니다. 사회지원, 건설도 12개월 평균 증가폭을 상회했습니다. 6월의 실업률은 5월 4%에서 상승한 4.1%로 2021년 1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6월의 실업률이 4%로 5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를 웃돌았습니다.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도는 6월 고용 증가세와 기존 지표의 하향 조정, 예상 밖의 실업률 증가는 그동안 뜨거웠던 노동시장이 애초 예상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의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정부와 정치권에 크게 자극을 주어야 늘어만 가고 있는 적자 추세가 바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푸어스 S&P가 어제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과 이탈리아, 프랑스가 이미 높은 부채 수준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바뀔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선거가 닥친 지금 시점에서 시장의 압력이 크게 높아져야만 이들 국가 정부가 보다 확실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하지만 금융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에도 감당해야 할 재정 규모는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의 국제신용평가사인 스코프 레이팅스도 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들 국가의 고금리 상황에 대해 지적했고, 지난주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미국의 정부 부채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교통사고 크고 작은 상해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213-468-1000번 브라이언타 필라와 시질러 20억 달러의 승소 경험. 지금 진행 중인 크고 작은 케이스도 한국인 부인과 다시 무료 상담하세요. 213-468-1000번 브라이언타 필라와 시질러. 만성 소화 불량, 변비와 설사, 피로와 체중 감소, 원인은 효소 부족.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건강의 핵심 성분 효소. 유한 건강 생활에 글루텐 컷 카무트 효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물론 밀가루, 글루텐과 우유, 카제인까지 분해하는 글루텐 컷 카무트 효소. 이제부터 나는 뭐든지 다 먹는다. 카무트 효소. 건강하고 아름답게 셀리온 213-738-1188.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엄마 집밥이 최고지.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밥 한 그릇 더요.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웨스턴 도마 칼국수. 도마 칼국수는 친정집 맛나죠.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라디오 하면 라디오 서울이지.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고령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된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전국의 주요 언론 매체들은 이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안으로 보고 스팟라이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부통령이고 2024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야 무리가 없고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할 경우에 자신을 대신할 후보에 대해서 디렉션을 줘야 되는데 현재 부통령이자 자신의 러닝메이트인 해리스 부통령을 제치고 다른 후보를 선택하면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 됩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이 유색인종 여성이라 스킵하냐라는 섹시즘, 레이시즘에 휘말리게 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가주 검찰총장을 지냈고 연방 상원의원도 지냈습니다. 경력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습니다. 또 검찰총장 출신이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인기 없는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이라는 점, 그리고 유색인종 여성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LA타임즈는 오늘자 칼럼에서 현재로서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안정적이고 무리 없는 선택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민들이 유색인종 여성 대통령을 선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젊은 해리스 부통령이 80대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좋은 대안일지는 몰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서 승산이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7월 5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현호,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